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냥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올해 2024 ECC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QFR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클래스 1B로 올라와서 40에서 90% 정도 되면은 QFR에 따라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할지를 결정을 하라라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스트 프로시저 아웃컴에서도 QFR이 올라와 있고요. 하트 페일리어에서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QFR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올라왔고, 근데 하지만 사실 이제 써보신 분은 별로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저 이제 처음 FFR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스터디를 했었죠. 이렇게 루틴으로 쓰면은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다시 리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 그 리클래시피케이션 돼서 결국 이제 PCI를 줄이고 또 늘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줄이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디퍼 시키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QFR에서도 가능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FFR을 쓰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다 생각하시겠지만 쓰기 어렵고 시간과 업무량의 압박이 있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베이시브 FFR은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귀찮고 시간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게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이 되겠고, 현재까지 이제 5개 정도 나왔는데 이 VFFR은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FFR NGO, 카스에서 나온 VFFR, 오늘 말씀드린 QFR, MUFFR은 이렇게 QFR과 MUFFR은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RCT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생소한 내용이고, QFR은 그래도 클리니컬 아웃컴 RCT가 2개나 나와 있어서 저기 유럽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은 쉽고 되게 빠르고 다 좋지만 생각보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easurable angiography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reproducibility에도 문제가 있고요. 아직 밸리데이션의 아웃컴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오스티얼 리지널 레프트 메인에서는 좀 쓰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QFR 사용하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엔조 찍고 문제가 이제 팩스에 올라왔다가 이 데이터를 이제 이 장치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팩스에서 요거 넘기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귀찮아서 여기서 이제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을 수차례 하게 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QFR은 또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5도 이상의 앵글을 다르게 찍어서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랩도 피하고 리전도 잘 보이면서 25도 이상의 각도를 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QFR 계산은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단순한가 싶어서 이제 특허도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정말로 단순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엔지오 이렇게 실리옷을 그린 다음에 얘를 두 개의 컷을 합쳐가지고 얘를 이제 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한 다음에 저희가 티미 프레임 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16년도에 밸리데이션을 시작해서 이때는 열심히 검증을 해서 결국 저희들이 컨트라스트만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더 트리밍을 가해서 Favor to China라는 연구에서 실제 FFR과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고 액큐러시가 92%라는 걸 보여줘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줬고요.
페이버 투 유럽 재팬에서는 뭐 시간은 한 2분 정도 차이 난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애큐러시는 FFR 실제 밸류에서 보면은 보도전이라고 생각되는 0.75, 0.84에서 애큐러시가 71%로 이제 낮아서,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55, 65 이런 돈은 사실 FFR이 사실 궁금하지가 않고, 여기가 제일 궁금한 동네인데 이 궁금한 동네에서 이제 애큐러시 좀 떨어진다는 조금 힘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라지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왔는데, 이 스터디의 특징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피지션이 보고 이거는 그냥 PCR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런 리전에 대해서 랜덤을 했습니다. 그래서 QFR 가이디드,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R을 했고요. 결과는 QFR 가이디드 그룹이 메이스, 데스 MI, 이스케믹 드리븐 리바스큐에이션에서 적게 관찰이 됐고, 컴포넌트를 살펴보면은 MI, 페리프루셜 MI, 그다음에 리바스큐에이션이 다 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NGO를 보고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리전이기 때문에 NGO 그룹에서는 거의 대부분 PCR을 했고요. QFR에서는 한 84% 정도만 PCR을 해서, 결국 이제 NGO에서 하겠다는 거 마음 먹은 것 중에 QFR 값을 보고 참으면은 환자가 이제 좋아진다, 이런 느낌의 이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이어 아웃컴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이어 트라이라고 해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ACS 환자에서 컴플리트 리바스케이션을 이제 피지올리 가이디드로 했는데, 그 중에 QFR을 포함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을 35%에서 적용을 했다는 점도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겠다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24년에 그럼 제일 궁금한 QFR과 FFR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FFR보다는 QFR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on inferiority margin을 만족을 하지 못했고, 다시 이제 메이스 컴포넌트를 보면은 FFR에 비해서 MI도 많고 스폰티너스 MI도 많고 페리프루셜 MI를 뺀 메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QFR을 전반적으로 FFR이 대체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이 스터디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엔지오그래픽하게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을 두고 FFR과 QFR을 보고 나서 PCR을 결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FFR은 45%에서 PCR을 했고 QFR은 54%에서 PCR을 해서, 마찬가지로 QFR 쪽에서 QFR 값이 낮고 그래서 더 많이 PCR을 했고, 그게 이제 좋지 않은 아웃컴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로 또 반복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QFR의 애큐러시의 문제가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QFR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두 뷰가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셔도 이 동영상 길이가 이제 채 1분이 안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쫙 구해서 이제 이것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잘 되면은 스무드하게 가면은 굉장히 이제 쉬운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재는 게 이제 중간중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럼 세로나 뮤 FFR은 뭐냐?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니고,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원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뮤 FFR은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깎아서 좀 더 트리밍을 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는 내용과 뷰 한 장으로 끝냅니다. 이 뷰 한 장으로 끝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QFR은 아까 두 뷰가 필요했는데 그 두 뷰가 적절한 이미지가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엔조를 잘 찍어야 되기도 하는데 두 뷰가 적절한 게 나와야 되니까 어려운데, 뮤FFR은 이제 이 상태만으로 바로 잴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확도는 어떠냐?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버 투 차이나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애큐러시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QFR이 92였던 거에 비하면 한 88 정도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뷰가 좋지 않으면은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똑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한 뷰로 끝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고, 뭐 좋은 점은 프리 PCI, 플래닝, 포스트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 이제 텐덤 리전이나 롱 디퓨즈 리전에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 스텐트 하나 넣어놓고 괜찮은지 포스트 FFR 해보고 아유 별로네 이렇게 또 스텐트를 넣고 이제 탄뎀 리전에서는 결과가 잘 예측이 안 됐던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IFR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터뷰에서 23년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 너무 많이 넣어도 싫고 적절하게 넣고 제일 좋은 결과를 선택해낼 수 있는 툴이 되겠고, 그랬을 때 포스트 PCI QFR 값이 좋은 경우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텐셜 에러 소스가 너무 많다는 점이 이제 이 검사의 문제가 되겠고, 하다못해 이제 환자가 IMR, 그러니까 레지스턴스가 높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뭐 뷰가 안 좋아도 떨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심자가 해도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찍는 사람도 잘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고, 그러니까 FFR을 하지 않고 QFR만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매번 하던 거가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QFR reproducibility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5명이 쟀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 사이가 이제 차이점인데,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도 이렇게 많고요. 인트라 옵저버 한 사람이 2번 쟀을 때도 베리에이션이 생기고, FFR 값이 낮으면은 이런 일이 잘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엔지오픽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직 베리에이션이 좀 심하고 리프로듀스가 떨어진다는 점이 QFR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좀 편해지고 있고, 이런 점을 잘 알아서 3.0이라고 아직 쓸 수는 없는데 곧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걸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엔지오그래피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FFR 레지스트리에 500명 환자의 614 리전의 이제 QFR 값을 재봤는데, 엔지오그래피가 inadequate해서 QFR 자체를 잴 수조차 없는 게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대로 하면은 조금 힘들고, 티미 프레임 카운트를 잴 수 있도록 엔지오를 끝까지 밟고 전체 뷰가 잘 나오고 그림을 정말 이쁘게 찍어야만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니셜 밸리데이션 트라이얼들은 사실 체리픽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보더라인 존에 있는 환자들이 마찬가지지만 디스코던트가 20%가 되고, 애큐지션 트랜스퍼 하는 것도 좀 스무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은 마이크로베스큘러 펑션은 준 뮤 FFR로 저도 좀 해봤는데 전혀 다른 값이 나와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아웃컴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엔지오만 이용해서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QFR, 뮤FFR을 재보고 본인의 이제 디시전을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다른 값이 나오면은 FFR로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지만, FFR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도 그러면 좀 QFR을 해보시고 좀 피지올로지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쓸 수 있겠지만 대체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은 컨디션은 스테미, 넌스테미 하고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FFR 재자고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넌컬프리 리전 해보고 판단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멀티베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트리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경우 많을 텐데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오피 엔지오 찍었는데 애매한 거 있을 때 굳이 FFR 재지 않고 QFR 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FR이 이제 저희들 데일리 프랙티스에 들어온 거에 오래 걸렸던 것처럼 QFR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와 유저빌리티가 좀 좋아지면은 저희들이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 되면 데일리 프랙티스에 미치는 영향도 좀 연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